최근 북한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능력이 있는 여성들이 이혼을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변호사와 판사를 돈으로 매수하고 배심원을 일일이 찾아가서 자기 편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드는 비용은 500불에서 많게는 2000불까지 든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이혼을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북한 여성들이 이렇게 이혼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유 뭘까요? 북한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북한에서 주로 남성들의 일로 여겨졌던 무역이나 외화벌이가 막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생활력이 좋은 여성들이 오히려 경제활동을 하면서 무능력한 남성들과 같이 사는 데서 불만이 폭주한 거죠. 이렇게 이혼한 여성들로 인해서 사회엔 새로운 변화가 또 생겼다고 합니다. 경제활동은 여성들 본인들이 하고 힘이 들어가는 집안일을 남성 가사 도우미를 고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저 사람한테 그렇게 인간적인 면모, 좋은 점이 요만큼도 없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나 그런 좋은 점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건 고치면 되는 거고, 응? 그리고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긍정적인 면을 살려서 어떻게 살아갈 그 방도를 찾아야지. 나쁜 점만 생각하게 되면 세상에 어디 있고 나쁜 점이 없는 사람 있냐. 야, 수령님도 잘못 범할 때 있는데 막 이런다 우리가. 네? 장군님도 잘못 범할 때 있는데 신이 아는 이상 누구나 잘못을 범한다. 그러니까 우리 살자고. 자, 여러분 우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 또 왈가왈부 여러분 뵙고 싶어서 이렇게 또 4명 모여서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커트고요. 네, 강철님 한번 인사드리죠. 홍강철입니다. 네, 정분선입니다. 네. 예, 유영합니다. 좀 길게 인사하셔도 돼요. 나 지난주에 뭐 특별한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거 나누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있으면 하셔도 되고, 저희가 또 앞에 또 사설이 너무 길면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6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죠.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뭐 교육 문제도 좀 다루고 쭉 했었는데, 이번에는 가정 문제를 우리 또 대표님이 골라주셨는데, 이 연통TV가 이제 처음에 시작은 되게 조금 뭐라 그러나, 진보적인 뭐 이런 걸로 시작했다고 그래요, 대표님? 예, 뭐 진보까지는 아니어도 쉬운 말로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말자. 종편처럼 거짓말은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북을 보여주자라는 의도로 시작했는데 요즘은 특히 뭐 어느 방송이나 그렇지만 탈북자들이 출연하는 방송이 거의 대부분이래요. 탈북자들이 그래서 거기 탈북자들은 좀 젊은 탈북자들. 예? 아, 연통TV요? 예. 그런데 뭐 오히려 젊다 보니까 북에 대한 걸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만드는 거 아닌가. 똑같이 기존의 탈북자들이 했던 말들 그런 것 같아요. 예. 좀 죄송하지만 이분들도 공부해서 하는 듯한. 그렇죠. 남쪽에 와서 강철 씨가 눈이해서 여기 와서 학습해서 북에 대해서.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 학습된 증거. 그러니까 북에 대한 이거보다는 학습도 이제 이쪽에서 북을 다시 공부해서 얘기하는 예, 뭐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저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의심이 짙게 듭니다. 그래서 뭐 이거 방송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나이도 어리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 연통TV에 대한 우리가 또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제목이 이겁니다. 북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표님 생각은 이 지금 꼭지에서 다루고 있는 게 북도 자본주의 사회처럼 바뀌고 있다 이런 식의 포커스가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남한 또 사실 연동TV뿐만 아니라 지금 남한의 모든 그 대북 그 분석들이 북한 분석 자체가 북한이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점차 자본주의, 가족 문제도 자본주의 남한하고 비슷해져 간다는 비슷한 이혼도 늘어나는데 이혼의 이유도 경제적인 거며 뭐 그 자체도 팩트도 많이 틀릴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조금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혼한 사람들이 헤어지는 것 자체가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위배된다는 분위기가 이전에 북의 어떤 모습이었다. 근데 동 선생님 뭐 북은 이런 그 조금 이제 포인트는 저희가 다릅니다만 뭐 북한 헌법에도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북한 헌법 77조에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 생활 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이렇게 헌법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그 법에서 그 이혼에 대한 걸 이게 마구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이게 마치 우리 쪽 남쪽에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혹은 이제 북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마치 개인의 자유가 없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사회의 토대가 되는 가정을 좀 공고히 하자, 굳건하게 하자, 뭐 아마 이런 의미로 조금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북에서는 북의 이혼 제도는 조금 어떤가요? 네. 강철님. 네. 이혼을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소에 이혼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이혼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소에서 그 이혼 신청을 한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 직장, 기업소 이런 당 조직에 통보를 해요. 네. 이 사람네 이혼을 하자고 한다. 그러니까 당 조직에서 알아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당 조직에서 세법비서가 집으로 찾아가요. 집에 가서 이야기를 다 들어보죠. 그래서 어떻게나 조율을 해서 다시 풀고 함께 살도록 하는 거죠. 아, 여기 말로 이제 조정. 아까 예, 말씀하신 맞죠. 듯이. 예, 네, 이게 네.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헤어지지 않고. 네. 그렇죠. 예, 네. 그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돼. 그래도 우리는 무조건 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세법비서가 재판소에 말하는 거예요. 통보를 해주죠. 이거 보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둘 다 무조건 헤어지겠다고 한다. 재판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소에서 정식 재판을 시작하죠. 그때. 예, 근데 우리 여기는 재판이 길잖아요. 근데 북쪽은 재판이 간단히 앉아서 그 자리에서 여기서 딱 네. 결론을 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판소가 하는 일은 이혼 재판을 신청하게 되면 100% 그는 이혼 시켜줘요. 아, 그러니까 재판소까지 갔다는 거는. 네, 그럼 100% 이혼을 시켜주는 거죠. 이혼을 시켜주고 거기에 뭐 이혼 시켜달라고 예물을 바칠 그런 건. 뇌물 바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강철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이제 연톡TV에서는 이혼 증가한다면서 뭐 이혼이 허가가 안 나니까 이혼 허가를 받으려고 뭐 판사, 변호사 그리고 뭐 북은 참심원 제도가 있나 봐요. 네, 인민 참심원 있죠. 그 사람들한테 뭐 돈을 매긴다. 네. 와. 그래서 이제 이 말씀하신 거죠? 네, 최고 2,000불이 든다고 박유선. 아 2,000불이요? 2,000불이 어디 있어요, 북한 사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북한에서 2,000불이면 꽤 큰 화폐 가치. 아, 그러죠. 노동자 한 달 생활비가 3,000원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정액 생활비를 타는 노동자가.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죠. 이거 100불이면 얼마 되냐면 야매를 하면 북한에 하면 100불이게 되면 한 70만 원 넘어요. 아 북한 한 돈으로 네. 월급이 3,000원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500 내지 2,000달러, 2,000불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야, 이거 그리고 이혼은 신청하면 그 100% 시켜서요, 이혼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박유성 씨는 뭐 여자들이 돈을 빌려서라도 이혼을 하는 추세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면 그 돈 언제 갚아요? 그러니까 북은 더 우리보다 그러니까 뭐랄까 따로 돈을 갑자기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데. 예. 네. 만약에 장사를 한다고 치더라도, 예? 장사하는 여성이다. 예? 하고 치더라도 2,000불 벌기가 hir치 않아요. 그리고 네. 이제 법에서 이렇게 그거 접수만 되면 이혼시켜주는 원인은 뭔가 하면 그 자기 당 조직들에서랑 이제 그걸 부단히 이제 말하자면 하지 않게끔 노력하다가 정마지막에 안 되는 사람들을 교양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을 넘기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이혼을 해주는 두 분이 북에서 사시면서 그 주변에 한 마을이겠죠, 일종의 한 커뮤니티 여기 따지면 뻔히 아는 그 마을, 행동 반경인 마을에서 보통 이혼, 물론 이혼율이 적다는 거는 느낌상으로 여기 사람들 다 인정을 하는데 한 어느 정도라 그래야 되나? 우리 기업소가 한 100명 넘거든요, 종업원이. 네. 100명이 넘는 기업소인데 우리 기업소에 이혼한 사람이 그러니까 가정이 두 가정이 있었어요. 100명 중에 네, 100명 중에. 저는 우리 주변에서는 하나도 예. 이혼 과정을 여기 네. 못 봤고 못 봤어요. 그 이제 들으신 분들은 동 선생님하고 이 홍간수 씨하고 약간 연배 차이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옛날에는 이혼율이 훨씬 낮았고 지금은 좀 이혼율이 높으니까. 네. 네. 우리도 같죠. 우리도 이게 남한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아도 우리 쪽에도 많아요. 이혼하는 친구들이 많다기보다 있죠, 좀. 아, 그러니까 또 다 그 지역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아, 지역에 따라 다르고. 저는 이제 그 평남도에서 살았고 또 이제 강철 씨는 이제 거기서 살았으니까 네. 거기는 또 무산 국경이고 좀 이제
범죄 지수도 조금 좀 높아요. 그리고 국경 지역이랑 변화가 많나요? 네, 네. 그렇죠. 그 완전 다르죠. 그 북쪽 사람들 성격이 성격상 문제기도 해요. 그건 보면 우리는 화끈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살다가 그다음에 야, 저 안 살겠어.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뱉은 말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게 확실하거든요. 북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살면 안 살지. 내 니하고 안 살면 사람이 없을까봐 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 북쪽이 좀 많죠 이혼율이. 그래서 뭐 이게 저희가 네 그 말씀하세요. 북쪽이라는 건 여기 38 이남이 아니라 북한 내에서의 북한 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도 남북으로 가거든요. 쉽게 말하면 평안남도 뭐 이런 데보다는 그러니까 낭림산맥 있잖아요. 북한의 북쪽. 낭림산맥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북쪽 사람이라 하고 네. 남쪽은 남쪽 사람이라 해요. 북한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거의 그러면 동서인데 남북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요렇게 그렇지 동서에서 자강도로 돼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대체로 지역을 나누면 우리는 그렇게 나누거든요. 낭림산맥 기준으로 해서. 자강도, 양강도, 뭐 환경북도 이런 데를 네. 북쪽이라 그러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강도는 북쪽에 속하진 않아요. 아 자강도. 네. 그러니까 우리 북쪽에 양덕고개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양덕고개라는 게. 그 제일 꼭대기가 거차라는 데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남쪽 사람이라고 하고 저쪽은 북쪽 사람이라고 해요. 그 양덕고개 거차에서 내려서면 어디냐면 고원이거든요. 고원군. 고원군인데 거기서부터는 북쪽 사람이 나간단 말이에요. 낭림산맥을 기준으로 하고 옛날에 지리 시간에 배우신 것 같죠? 네, 그 기준으로 조금 다르답니다. 풍토가. 그래서 우리는 북쪽 사람들도 그러죠. 남쪽 사람, 남대치 하게 되면 아 저쪽 사람이네. 이게 그러니까 남조선을 놓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도 얼음이 어나 뭐 이런. 어쨌든 여기서 박혜성 씨는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말인데 사실은 이 자본주의화되고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자본주의와 그러니까 개인주의화 뭐 개인주의화되고 있고 마치 이혼율이 높고 이런 것이 여성들의 어떤 자기 자아 주체성을 확인하는 거고 오히려 그런 거로 하면서 그러니까 능력 있는 여성들은 이혼한다 이거 아니야. 여건이 올라가는 네. 것처럼. 마치 그런 거고 여기 잣대일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매수한다 뭐 돈을 그 자기의 주장을 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전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고만 얘기해. 근데 그것도 주관일 뿐만 아니라 근거도 없고 자기 희망 뭐 여기 남쪽의 희망인 거죠. 오히려 남북한이 자본주의화 되기를 바라는 것. 네. 그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주의화 되기를 바라는 시각에서 그리고 그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요. 북쪽에 그 사람들 네. 만약 이런 실리 들게요. 남편이 그러니까 위법적인 일을 해서 그 걸려서 노동교화소를 갔어요. 그러면 네. 이혼하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는 이혼 사유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북쪽은 그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이혼을 하잖아, 여자가. 남편을 갔는데 그러면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아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맞아. 그러니까 네. 그 남자가 위법적인 일을 할 때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건 아니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 가정을 위해서 했는데 네가 그 사람을 배반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정서가 어떨지 네. 좀 네. 상상이 돼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 문화고 그리고 그 이혼할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예? 이런 정말 정확한 이런 그 이혼 사유가 있어야 돼요.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네 잘했다 이혼. 진짜 부도덕하고 네. 누가 봐도 손가락질. 네, 그런 거 그럴 때야만 인정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을 받는다면 손가락 받는 그러니까 거. 우리가 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항상 북쪽 사회, 즉 북한 사회는 집단주의 사회라는 걸 항상 인정을 해야 돼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 사회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지금 강철 씨 말처럼 하나의 그냥 통으로 이게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가 옛날에 이혼율이 높지 않았던 이유도 사실 남 눈치라 그래야 되나 어떤 말이야.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네. 이혼율이 높지 않던데 웬만하면 참고 그냥 살자 뭐 이런 식인 거가 어떤 이게 공동체로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완전 개인주의화 되면서 이제는 이혼해도 완전 부부간의 문제로만 남아버리는 과정이 되면 이혼이 맘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그렇죠. 그 가장 본질적으로 그 나쁜 사람들이 있긴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누구나 선한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혼할 상황까지 가게 되면
그 세법에서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늘 하는 얘기. 저도 늘 하던 이야기인데 저도 공장에서 직맹 현장도 겸했거든요. 노동지도원이 직맹 현장을 겸해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제가 직맹 현장도 겸했으니까 이혼하게 되면 이제 간단 말이에요. 세법에서 같이 가는 거죠. 가서 이해를 시키죠. 거기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는 그래요. 그래야 저 사람한테 그렇게 인간적인 면모, 좋은 점이 요만큼도 없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나 그런 좋은 점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건 고치면 되는 거고, 응? 그리고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리고 저 사람이 긍정적인 면을 살려서 어떻게 살아갈 그 방도를 찾아야지. 나쁜 점만 생각하게 되면 세상에 어디 있고 나쁜 점이 없는 사람 있냐. 야, 수령님도 잘못 범할 때 있는데, 막 이런다, 우리가. 네? 장군님도 잘못 범할 때 있는데, 신이 아는 이상, 누구나 잘못을 범한다. 그러니까, 우리 살자고. 그 한두 번의 잘못으로 깨진다고 하면 살아남을 네. 가정이 어딨겠냐. 뭐 그렇죠. 이런 거겠네요. 예,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양을 해요. 교양이 가마 교양이 음.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은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지만 지금 우리들 얘기한 것처럼 북이 지금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 뭐 자본주의화되고 있다, 뭐 심지어는 대표님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뭐 여자들이 뭐 이혼하고서 아니면 이혼 전에 뭐 남성 뭐 가사 도우미를 둔다. 가사 도우미 돼?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아니 거꾸로 여기서도 그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고 또 이혼이 안 되는 거는 어디 또 있는가? 이제처럼 교양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남편이든 여자든 둘 중에 누가 교화를 간다 이렇게 한다 해도 그 남편이 대먹고 여자가 대먹었으면 이혼을 안 하고 이제처럼 그냥 그 이제 그 교화소란 거는 이제 찾아다니면서 남편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조직들이나 법에서 아, 이 사람은 이 가정적으로 교양을 받아서 얼마든지 이게 다시 개선될 수 있다 해서 빨리 이제 내보내고 이런 실제가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이모저모를 봐서 북한에서는 이혼율이 이모저모 걸치기 때문에 없다. 사상교양 사업이 그렇게 다 기다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네. 남성 그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요. 여성들은 결혼하게 되면 여성들은 놀아도 돼요. 아, 그렇죠. 이제 북에서는 이제 네, 정상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남자는 100% 출근을 해야 돼요. 출근해요. 공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공장 겹쳐 적을 두지 않게 되면 그러면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네. 예? 남자는 그래요. 여자는 괜찮은데. 그런데 남자 가서 도우미가 만약에 그 집에 간다면 여자네 집에 가서 뭐 가서 도와준다 칩시다. 그러면 그 공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 그거 말이 안 되네요. 아, 그렇죠. 관계가 없네. 완전히 안 되죠. 그거. 그리고 그 여자가 혼자 사는 집에 남자가 계속 다니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는데요. 그건 능력 있고 없고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거. 이건 우리는 정말 문화가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 이건 정말 되지 않는. 그래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됐으면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네 말씀하세요. 우리 네. 그리고 북쪽 사람들은 한 고장에서 한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하는 집에 숟가락 몇 개 것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집에 지금 낯선 남자가 다녀. 그럼 저 남자가 누구지? 그러니까 우리 북쪽에 흔히 내 말하잖아. 북쪽에 간첩 그 파견될 수가 여기서 남한에서 간첩이 파견돼 간다 치더라도 그 사람은 백이 말을 붙이지 넘는다고. 못하는.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마을에 낯선 사람이 하나만 탁 나타나면 온 마을이 눈초리가 그 사람한테 딱 간단 말이에요. 저 사람 누구지? 어디를 갔지? 왜 왔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남성 도우미가 만약에 간다 하면 그러면 그 마을에서 난리 나는 거죠. 인민반장이 가서 누구냐고 어디서 왔냐고 왜 왔냐 물을 거고 그러면 우리 또 담당 고위원이 있단 말이에요. 네. 마을을 담당한 그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와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 어디라 왜 왔냐 여기로 혼자 사는 집에 여자 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또 네. 북한에는 무직 건달이 없습니다. 100%가 네. 다 이 직장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무직하고 이렇게 건달 부리면서 그런 데를 갈 그런 길이 없습니다. 그건 다 직장 통제를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북이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 개인의 자유가 억압된다거나 뭐 그렇게 또 보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점이 다른 거니까. 그건 아니, 사회 시스템이죠. 사회 네. 시스템이 그런 구조인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그게 옳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그 사회 구조가 그거죠. 그렇게 짜여져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를 우리는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이거를 연합뉴스, 연통TV에서 이런 걸 내보내는지
도저히 상상이 안 되죠. 예. 그러면서 그 여기서는 되게 이혼하기 쉬운 거 같잖아요. 근데도 또 그 뭐 되게 유명한 그 감독하고 저기 배우하고 국제영화제 상 타러 가면서도 이혼을 못 해가지고 홍상수 감독이 이게 이혼 사유가 또 안 되면 이혼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북은 보면 이게 잘 설득만 되면 뭐 재판정에서는 다 네. 이혼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남한에 온 탈북민들, 북한의 탈북민들이 그 북쪽에 있는 배우자하고 이혼하러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근데 그걸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북쪽은 또 어떠냐면 내가 탈북했잖아요. 그래서 그 별거 상태예요. 근데 탈북하지 않았어도 별거 상태가 3년 지속되면 3년이면 자동 이혼 시켜줘요. 이혼 사유가. 네,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한처럼 재산 가지고 애 먹이고 그러지 못하거든요. 일단 별거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3년이면 자동 이혼 시켜줘요. 그럼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북은 이 재산 문제가 크게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네. 재산이 많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그 부부 사이가 파탄이 난다고 하면 진짜 뭔가 애정의 문제가 있는 거죠. 가정은 더 꾸리기 힘든. 그래서 이 대표님 보내주신 거에도 보면 가족법의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혹심하게 배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북의 법을 말할 때 너무 두루뭉실하다라는 말도 합니다만 그 모든 조항이 모든 걸 담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혼 사유를 우리가 뭐 수백 개를 적는다고 해다 커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 간의 믿음, 사랑이 깨지면 그 가정은 계속될 수 없는 거고 이게 진짜 500불에서 2000불을 이렇게 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가정이면은 제가 너무 자본주의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혼할 사유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대부분의 경우는 또 사람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질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서 그 처음에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팩트도 몇 개 짚어드렸습니다만 북의 사회 구조 그리고 이혼 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돈을 매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다. 네. 원하면 해준다. 그렇죠. 이게 법에 나오잖아요. 우리 그 공장에서 그 이혼한 친구들 둘 다 네. 어떠냐면 그 와이프들이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두 건 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혼 시켜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 진짜 믿음이 깨진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혼 안 시켜주면 계속 싸우잖아 집안에서. 싸우면 아이들한테도 정서이 나빠요. 부부간에 싸우면. 그러니까 그런 이혼 시켜서야 마땅한 거죠. 근데 그때는 네. 그 여자를 그 무슨 아무 제재도 없이 그냥 이혼을 네, 이혼했어요. 그냥 그 누구 잘못을 인해서 그 파탄되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바람 피웠다고 해서 그거 뭐 법적으로 제재 못하죠. 그렇지. 저는 아직 그 간통죄 북한에서 없잖아. 이거 네. 간통죄 그러니까 없잖아. 예전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바람 피우고 이렇게 하면 그 노동교섭도 가고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80년대. 아, 그랬어요. 네, 바람 그래서 피우고- 말씀하신 네, 네. 거구나. 바람 피우면 노동교섭을 갔어요 그때는. 네. 우리 친구 아버지가 군관이었거든요. 직업군이 말하죠. 연대 등산참모였어요. 근데 그 친구 엄마가 그 우리 무산에 그 칠공주패라고 있거든요. 그 칠공주패 그좀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때 바람 피해가지고 3년 노동교섭을 갔다 왔어요. 근데 남편은 군관이잖아요. 군관이 남편 제대됐죠. 가정혁명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남편은 제대되고 그다음 제대돼가지고 그 사람 3년 동안 아이들 키우면 기다렸죠. 그렇다 다른 여자 못 얻어요. 얻으면 사람들 손가락질 한다는데 동네에서. 아, 그래서 그 다시 또 결합해서 살았어요. 네, 그래서 그 와이프 끝내 마치고 오죠. 이제 그 선생님도 이야기 했지만 네. 그 노동교화소에 그 남편이 계속 면회를 가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가는데 면회를 가게 되면 그게 면회를 오는가 안 오는가에 대한 그 많이, 관계돼 있어요. 관계돼 있어요. 이게 대사령 되잖아요. 네. 대사령 할 때 네. 이 여자가 이제 감옥에서 나가면 동교에서 끝마치고 나가게 되면 우선 갈 집이 있나 들어가 있어 살 집이 있는가 그리고 그 남편이 용서를 했나 이런 게 중요하게 그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사면 받을 네. 때. 사면 받을 때도 그러니까 뭐 3년 살 것도 뭐 1년 5개월, 1년 6개월 살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법이 달라져 가지고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만 뭐 대사령 네. 적용되고 이랬는데 그 전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아, 그런 가석방 조건이 많지 않았구나. 예, 10% 사이 예, 이런 게. 그래서 또 들어가 살다가 좀 대사령이 떨어지면 3년짜리도 뭐 이제 1년밖에 안 살았는데도 대사령 받고 나오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도 예전에 남한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여기서 자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자꾸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헌법을 고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네. 말씀을 언제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철 씨도 그 똑같이 저랑 고민하신 것 같은데 자꾸 뭐 국제사회나 한국이나 미국에서 뭐 저기 북의 헌법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북도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그런 거죠. 깐깐해지고 네. 이게 딱딱해지는 거죠. 뻣뻣해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법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두루뭉실해야 되는 거예요. 두리뭉실해야 처벌을 강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두리뭉실하게 되면 그 용서해줄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런데 법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나만 보면 그렇더라고요. 무슨 사기 1억이면 몇 년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게 없었어요, 북에. 그래, 북이 또 특별한 게 뭐냐면 그 법적으로 얘기하면 무기징역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무기징역이 없었어. 그러니까 형은 유기형은 15년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무기징역이 없고 사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이건 15년 주자면 이건 제가 너무 엄하고 사형 시키자면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무기징역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15년 주고 그렇게 하고 따로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내 말하면 이렇게 뭐 조도심 같이 이렇게 이건 진짜 형성 받지 못한 그 범죄잖아요. 그런데 이거 15년만 줄 수는 없어. 그 사형도 뭐 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닥김구역에 그 수용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고 일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정치범 문제로 번지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정치범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야 이거 아니네. 이제 그럼 우리 무기징역 내어자. 이래가지고 2004년도에 무기징역이라는 조항을 만들어냈어요. 최고민회가 따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감옥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형기가 평생. 길어진 거죠. 네, 원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감옥 안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건 그건 진짜 사람이 못할 짓이죠. 그러니까 이건 비인간적이다 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생기게 되니까 무기징역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진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북에서 외부에서 인권 문제에 네.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 법을 그렇게 네. 했다는 거 남았어요? 나온 게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가? 예. 여기서 인권 문제 탈북자 자꾸 떠들잖아요. 북한 인권 문제, 북한 형법 가지고 떠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은 그거랑 조항 만들어내요. 그래 이제는 점점 구체화됐다는데요. 북한 형법이. 저희가 이호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다 커버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혹시나 북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지만 근데 북은 인권이 약하다, 뭐 여건이 약하다, 가정이 뭐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대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처음에 이제 대표님이 이거 가져오셨듯이 연통 TV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연통 TV는 조금 다르길 바랬는데 지금 오히려 MBC나 KBS보다도 못하게 그냥 컨텐츠를 가십거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아쉬움에 저희가 요 이혼 문제 한번 담아봤습니다. 좀 얘기가 재밌어지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좀 끝내야 돼서 아쉽긴 하네요. 또 저희가 다음에 다른 재밌는 주제 가지고 또 한번 연통 TV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